완전히 지금 언론에 속고 있고 일부 그 기호 선동가들의 말에 속고 있는 거죠. 지구를 더 푸르게 하는 핵심 이산화탄소인데 화석연료 사용을 억제하고 고생하는 식물들을 위해 가지고 인간이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것이 그 식물이 잘 자라게 하는 거죠. 각종 언론과 기관에서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여야 한다며 기후 위기가 심각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기후변화는 늘 존재하는 현상이었습니다. 지구온난화와 그에 따른 위험성이 부각되지만 이에 대한 반론도 존재합니다. 박석순 이화여대 환경공학과 명예교수도 기후위기는 없다고 주장하는 대표적인 연구자입니다. 에포크타임스는 지난 12일 기후위기 허브론과 기후 종말론 등 환경에 대한 책을 다수 출간하며 기후에 관한 진실을 전하고 있는 박 교수를 만나 궁금한 점을 묻고 답을 듣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북극의 얼음이 녹았다가 또 다시 얼었다가 하는데 최근에는 북극해의 얼음이 증가하고 있고 또 과거에 또 아주 녹았다가 실제로 1958년에 말이에요. 미국의 잠수함이 해군 잠수함이 극지점에 올라간 적도 있어요. 그 극지점이 지금 한 2m 정도의 얼음이 있거든요. 1958년에 극지점에 얼음이 없었다는 이야기예요. 여름이지만은 지금 여름에 한 2m 정도 있어요. 제 얘기는 뭔가 하면은 극지방에 얼음이 녹고 안 녹고는 이 지구가 더워지고 안 더워지고가 문제보다도 극지점 아래, 북극해 아래에 화산 활동이 있어요. 지각판도 말입니다. 유라시아판이라 해가지고 유럽과 아시아의 지각판하고 북아메리카판이라 해가지고 캐나다, 미국 이런 지각판이 만나는 곳이 북극해로부터 해가지고 그 스발바르 제도, 아이슬란드, 일종의 그린란드 옆이죠. 거기에 지각판이 만나니까 거기에 화산 활동이 있고 거기에 지진도 일어나고 있고 그 증거가 뭔가 하면은 과거에 북극해 밑에서 화산이 터졌을 때 생겼던 화산으로 해가지고 나오는 라바라고 암석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도 아이슬란드는 계속해서 화산이 지금 터지고 있잖아요. 그린란드에 뭐가 있는가 하면 노천 야외 온천이 있어요. 그린란드는 얼음덩어리잖아요. 그 일부에 야외에서 온천하고 있는 그림들이 다 나와요. 다시 말하면은 북극해의 얼음이 녹고 안 녹고 하는 거는 두 가지 요인이 뭔가 하면 하나는 거기에 땅속의 화산 활동, 지진 활동, 그 다음에 지열 이런 것 때문에 저기서 1958년도에 완전히 얼음이 녹았다가 그 다음에 다시 또 1980년까지 얼었다가 1980년부터 다시 녹았다가 지금 최근에는 여름에도 더 지금 얼고 있어요. 일부. 그러한 증거들은 제가 지난 2월 달에 그 영국의 데이비드 크레이기라는 그 난픽션 작가하고 공동으로 썼는 말이에요. 기후종말론이라는 책이 있다고요. 그 책에 보면은 자세하게 나오는 거예요. 지구의 기온이 100년 동안 뭐 0.6도 내지 0.8도 증가했다. 그 얘기는 뭔가 하면은 IPCC가 하고 있는 얘기예요. 그런데 지구의 기온이 0.6도, 0.8도 증가했다 해서 그 추운 극지방에 얼음이 녹았다가 얼었다가 하겠어요? 상상을 해보세요. 우리는 완전히 지금 언론에 속고 있고 일부 그 기후 선동가들의 말에 속고 있는 거죠. 북극에 겨울에도 있잖아요. 북극에 여름에도 얼음이 얼어 있잖아요. 과거에는 0.6도가 맞았는데 지금 0.6도가 올랐다고 그 얼음이 녹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뭔가 하면은 지금 북극곰은요 개체수가 늘어나고 있어요. 과거에 줄었는데 왜 줄었는가 하면 사냥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근데 73년도에 뭔가 하면은 북극을 둘러싸고 있는 5개의 나라, 미국이 알래스카가 있잖아요. 캐나다가 있고 러시아가 있고 노르웨이가 있고 덴마크가 있어요. 그린란드가 덴마크 땅이에요. 5개 나라가 북극곰 사냥을 금지하는 조약을 맺었어요. 노르웨이 같은 데서는 아예 북극곰 사냥을 못하게 했고 캐나다 같은 데는 북극곰의 개체수를 정해놓고 사냥을 하는데 그것도 그 지역에 사는 그 알래스카의 에스키모족을 데리고 가서
거기에 잡을 수 있는 양만큼만 잡지 못 잡겠어요. 지금부터 12만 년 전에 또 이렇게 더웠던 때가 있어요. 그때는 지금보다 8도가 더 높았어요. 애미한 온난기라 해가지고 12만 년 전이죠. 그때도 사람이 살았고 그때도 북극곰이 있었고 그린란드 빙하가 지금보다 한 10% 정도 줄었대요. 8도가 더 늘어도 한 10%밖에 안 줄은 거죠. 그리고 지금 과거에 그 70년도 초에 북극곰 개체 수가 뭐 6천 마리니 이렇게 됐다가 지금은 3만 마리로 증가하고 북극곰이 그 캐나다의 그 마을을 습격해가지고 북극곰 때문에 지금 사람이 죽고 난리인데 그 거짓말이에요. 완전 거짓말이에요. 빨리 우리 국민들한테 알려야 되는데 그걸 안 알리니까 지금 제일 문제가 뭔가 하면은요. 어린 학생들이 정말로 지구가 망하는 줄 알고요. 지금 나라 큰일입니다. 전 세계가 좀 다 알고 있는 거죠. 북극곰 증가하고 있고 그 데이터가 다 있어요. 원래 지구에 더웠다가 식었다가 하는데 1600년도에 지구가 제일 추웠어요. 그게 소빙하기라 그러거든요. 그리고 이제 1000년 이럴 때가 뭔가 하면 중세 온난기라 해가지고 지금보다도 1, 2도가 더 높았고 그 다음에 1600년도 경에 지금보다도 한 2, 3도가 추웠다는 거죠. 추울 때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하면은 여름에 아주 덥질 않는 그게 이제 소빙하기 때 특징인데 소빙하기 이후로 지구가 지금 다시 회복 더워지고 있는 거죠. 옛날 천년 때처럼 중세 온난기처럼 더워지고 있는데 그렇게 조금 더워지다 보면은 어떤 일이 생기는가 하면은 산에 얼어있던 얼음들이 녹잖아요. 녹으니까 과거에는 얼음이던 것이 거기에 이제 호수도 생기고 그 호수가 생기니까 물이 흘러나오잖아요. 근데 그 황토물이라는 거는 뭔가 하면은 황토의 특징이 뭔가 하면 거기에 철분이 산이 붉은 원리하고 우리 피가 붉은 원리하고 똑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은 우리 혈액 속에도 피에도 철분이 들어있다고요. 헤모글로빈에 흙에도 철분이 있어요. 이 철이 산소를 만나면은 붉은색으로 변해요. 우리 몸에도 이 산소하고 철이 결합해가지고 피가 붉은 원리나 황토가 붉은 원리나 같거든요. 다시 말해가지고 그 지역에 흙에 철분이 많다는 거죠. 철분이 많은 흙이 그 녹은 얼음에 섞여 내려오니까 그게 황토물이 되는데 그 거짓말로 지금 선동하고 있는 거죠. 속으면 안 되는 거예요. 과학자는요, 증거를 가지고 이론을 가지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제 재앙으로 만들어가지고 그 재앙으로 만들므로 해가지고 공포감을 조성함으로 해가지고 거기서 이익을 찾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아주 미미하게 조금씩 더워졌다가 또 어떨 때는 또 추워지기도 해요. 1960년대, 70년대 이럴 때는 다시 추워졌어요. 우리 에포크타임에서 자막을 붙여주는 기후영화 냉정한 진실 그게 나오면 나오잖아요. 1940년대에 더워졌다가 다시 1960년대, 70년대에 떨어졌다가 더웠다가 식었다가 더웠다가 식었다가 하면 올라가는데 그게 다 뭐냐? 태양의 활동과 또 우리 지구에는 또 하나가 뭔가 하면 구름이 많은 시기가 있고 구름이 적은 시기가 있어요. 구름이 많은 시기가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하면은 기온이 떨어지죠. 우주에는 수많은 별들이 있잖아요. 그게 우리가 은하수라 그러잖아요. 그죠? 하늘에 수많은 별이 뭔가 하면은 다 작은 하나의 행성들이죠. 그 행성들이 시간이 지나면은 4천만 년 뭐 아주 긴 시간이 지나면은 그것이 수명을 다해가지고 터지는 거죠. 그게 이제 슈퍼노바라 해가지고 그것이 터지면은 거기서 나오는 것들이 코스믹 레이, 우주선이 되는 거죠. 우주 광선. 그 우주선이 내려오면은 지구에 많이 내리면은 어떻게 되느냐? 구름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구름이 많이 생기면은 날씨가 추워지고 구름이 적게 생기면은 날씨가 떨어지고 1980년대 이후에 지난 97년까지가 구름이 줄으니까 날씨가 더워졌다는 거예요. 이산화탄소가 적은 양에서 만약에 0에서 뭐 40 ppm, 40에서 뭐 이렇게 될 때는 온실 효과가 있어요. 지금 400 ppm 이상에서 그것이 뭐 800 ppm으로 증가한다? 아무 영향이 없다는 거예요. 이산화탄소가 역할을 못한다는 거죠. 영화에도 나왔지만 미국의 MIT의 린젠 교수님 같은 분은 이산화탄소가 지구의 기온을 조절한다고 믿는 거는 마술을 믿는 것과 유사하다.
자신 있게 내가 이야기할 수 있는 게 뭔가 하면은 수많은 논문을 보고 외국에서 하는 얘기 이런 거 보면은 이산화탄소는 지금 많아지는 것이요. 지구의 식물이 더 잘 자라고 지금 지구가 지금 푸르게 변하고 있는데 이것을 재앙이라고 이야기하는 정말 나쁜 거짓말이죠. 그 이산화탄소라는 게 지구에서 두 가지 중요한 역할을 해요. 하나는 뭐냐? 태양광과 이산화탄소와 물이 광합성을 해가지고 산소를 만들어내고 또 거기에서 유기물, 영양물질을 동물이 먹을 수 있는 영양분을 만들어주잖아요. 동물이 먹을 수 있는 여러 가지 그 유기물, 뭐 단백질, 모든 탄수화물이 거기서 나오잖아요. 또 하나가 뭐냐? 온실 효과를 이렇게 지구를 따뜻하게 한다. 근데 극히 미미한 효과를 가지고 있는 거지. 온실도 하나 맞죠. 그런데 지금 중요한 거는 지구를 따뜻하게 하는 거는 물이 대부분이에요. 대기에 있는 수증기가 95%를 차지해요. 이산화탄소는 거기서 단 3.6% 정도밖에 차지를 안 해요. 그런데 이산화탄소도 원래 인간에 의한 게 아니고 지구에는 낙엽이 썩어도 이산화탄소가 나오고 지구가 따뜻해지면은 그 물에 녹아있던 바다에 녹아있던 이산화탄소가 빠져나오기도 하고 거기서 차지하는 게 96% 정도 차지하고 인간에 의한 거는 뭐 거의 3.2%? 지구의 인구가 증가하면은 이산화탄소가 많아지죠. 그런데 온실 효과는 극히 없어요. 그런데 이제 요거를 악마화해야지 화석연료를 못 쓰게 하는 거죠. 왜냐하면은 화석연료는 자본주의의 중요한 동력이거든요. 원래 우리가 지금 잘 모르고 있는 것이 환경운동의 원초는 반산업자본주의예요. 왜냐하면은 처음에 공기가 나쁘고 수질을 오염시키고 이랬던 게 다 뭐냐면은 자본주의 산업화였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게 지금 환경기술이 좋아지니까 공기가 맑아졌고 잘 사는 나라에 물이 강이 더 깨끗해졌고 잘 사는 나라가 훨씬 산업자본주의가 발달한 나라일수록 훨씬 더 환경이 좋아졌어요. 그러니까 다음으로 잡았는 게 뭔가 하면은 이산화탄소를 잡아가지고 왜? 이산화탄소는 산업자본주의의 동력이거든요. 화석연료가 이산화탄소를 내고 이 화석연료가 자본주의를 풍성하게 하고 성장하게 하나의 동력이 됐거든요. 지금 다시 정리하면 이거예요. 이산화탄소는 온실 효과는 극히 미미하고 조금만 증가해도 뭐 지구에 엄청난 생명체가 잘 살고 있어요. 지금은 이제 뭐 지난 1981년부터 2016년까지 지구의 40%가 더 풀어졌다는 거 아니에요. 그 데이터가 다 있어요. 그 지구를 더 푸르게 하는 핵심이 뭔가 하면 이산화탄소인데 지구를 덥게 하는 것이라 만들어가지고 화석연료 사용을 억제하고 그리고 뭐 하느냐? 산업자본주의를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발달하고 있는 산업자본주의를 성장을 억제하려고 하는 게 지금 그 의도지요. 이게 분명한 의도예요. 예. 거의 없다고 보면 돼요. 있어도 식물이 자라게 하는 그 효과, 좋은 효과가 훨씬 있지 나쁜 효과는 없어요. 왜냐하면 봐요. 지구 역사를 우리가 흔히 46억 년이라 이야기하는데 언제부터 지구에 생명체가 많이 살았는가 하면은 5억 7천만 년 전부터 시작되는 캠브리안기가 있어요. 그게 이제 고생대라 그러는데요. 그때 캠브리안기 때부터 지구에 생명체가 많이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석탄기라 해가지고요. 그때 이 석탄기 시작할 때는요. 지구의 대기에 한 6,000 ppm, 많을 때는 한 7,000 ppm 정도의 이산화탄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구에 엄청난 식물들이 자라고 굉장히 많은 생물들이 살았던 거죠. 그런데 고생대를 한 2억 년 동안 석탄기를 지나면서 한 1, 2억 년 동안을 지구에 있던 식물들이 땅에 묻혔어요. 그게 석탄이 됐거든요. 그때는 식물이 땅에 묻혀도 식물 안에 들어있는 목질이 있다고요. 그 목질을 분해할 수 있는 곰팡이가 없었어요. 그게 석탄이 된 거죠. 그 석탄기를 지나면서 대기에 거의 한 6,000 ppm이 넘었던 이산화탄소가 1, 2억 년 동안을 땅속에 계속 묻어버리니까 대기에는 한 400 ppm까지 지금 비슷하죠. 그때 석탄기 말에 곰팡이가
지구에 출현을 해가지고 더 이상 석탄을 못 만들게 한 거죠. 그리고 묻혀있던 이산화탄소를 다시 증가시켰어요. 그게 한 2000 ppm 정도로 갔던 거죠. 그러다가 다시 한번 말이에요. 백악기라 해가지고 1억 한 5천만 년 그 정도에서 뭐가 됐는가 하면은 바다의 물에는 이산화탄소가 녹아 있잖아요. 그 녹아 있는 이산화탄소하고 바다에 사는 조개류라든지 새우라든지 산호라든지 또 이런 여러 가지 동물성, 식물성 플랑크톤도 석회질을 가지고 있는 거지요. 석회하고 이산화탄소가 결합해가지고 뭐가 되느냐 하면은 석회암이 된 거죠. 그게 묻힌 게 지금 뭔가 하면 석회암이에요. 그 석회암을 꺼내가지고 시멘트를 만들었어요. 지금 우리 그 대기에 이산화탄소가 증가하는 것 중에 한 5% 정도는 시멘트에서 나오는 거예요. 지금부터 한 2만 년 전에는 말이에요. 지구가 아주 추웠어요. 날씨가 추우니까 다 빙하로 물이 다 있고 하니까 바다의 해수면 깊이가요. 지금보다도 거의 한 140m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중국하고 우리나라가 붙어 있었어요. 중국하고 우리나라가 붙어가지고 그 우리나라에 잡히는 물고기 있잖아요. 한강에 잡히는 물고기하고 중국의 황하에 잡히는 물고기 같아요. 그때가 2만 년 전이에요. 그때 2만 년 전에 지구 대기에 이산화탄소가 얼마였는가 하면 182까지 내려갔어요. 그때 녹았던 빙하 있잖아요. 그때 있던 그린란드 빙하, 그때 녹아있던 그 남극의 빙하를 파가지고 그 빙하 속에 들어있는 공기방울들, 그걸 추정하면은요, 그때 들었는 탄소라든지 탄소 동위원소를 가지고 연대를 추정하고, 그때 들어있는 이산화탄소, 그때 들어있는 산소의 이 동위원소를 가지고 온도를 추정하면요, 엄청 추웠을 뿐만 아니고, 그때의 이산화탄소가 180이거든요. 150 이하로 되면 지구에는 생명체가 살 수가 없어요. 광합성을 못하니까. 동물이 산소가 부족하면 질식에 죽잖아요. 식물도 150 ppm 이하 되면 광합성을 못해요. 죽어요. 거의 지구에 죽는까지 갔다가 다시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대기의 이산화탄소가 증가하고 그것이 산해병력 이전에 280까지 됐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뭐 했느냐? 인간이 화석 연료를 쓰니까 지금 이제 420, 원래 뭐 427인가 돼 올라갔다고요. 그게 지금 지구를 살린 거죠. 지금 지구과학을 하는 사람들은 뭐라 그러는가 하면은 이산화탄소가 지구에 적어도 한 1000 ppm은 돼야 좋은데 식물이 잘 자라고. 그런데 한 번은 400까지 떨어졌고 한 번은 182까지 떨어졌다. 그리고 지구가 더워져 가지고 280까지 올라갔는데 280도 부족한 거죠. 그런데 한 번은 곰팡이가 살리고 한 번은 인간이 화석 연료를 사용해가지고 과거에 묻혔던 이거를 지금 우리는 꺼내가지고 다시 지구를 지금 회복하는 거죠. 인간이 지금 대단한 일을 하고 있고 인구가 늘어나고 있고 산업이 발달을 하고 있고 화석 연료를 사용하고 한다는 것은 지금 지구는 굉장히 푸르러지고 있고 옛날에 사막이거든 이런 지역이 지금 초원으로 바뀌고 있고 원리가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요. 온실 농업하는 사람들은 뭐 하느냐. 온실에 이산화탄소를 한 1000 ppm 이상을 만들어줘요. 일부러. 지금 우리가 바깥에 보고 있는 나무들 있잖아요. 얘들은 고생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지금 우리가 바깥에 보고 있는 산에 가서 보고 있는 풀이라든지 나무 같은 게 과거에는 그 조상들은 그 나무의 조상, 풀의 조상들은 1000 ppm, 2000 ppm 이상에서 살던 식물들이에요. 근데 이게 떨어져 가지고 지금 고생하고 있는데 그 고생하는 식물들을 위해 가지고 인간이 화석 연료를 사용하는 것이 그 식물이 잘 자라게 하는 거죠. 근데 지금 이거 잘못된 거죠.